일단 종이를 하나 꺼내서 하해자리라고 해서 그거를 리스트를 딱 이렇게 써두고 써보는 거예요. 제가 수야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 40대, 50대 나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지? 난 좋아하는 일이 없는데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존 취업이잖아요. 취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꼭 먼 미래만을 보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못한데 수야님이랑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정말 본인에 대한 그 탐색 과정이 거의 퍼펙트하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보다 어떻게 이전 영상에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수야님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았어요? 습관적으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사소한 거든, 예를 들어 난 여행을 좋아하고 뭐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영화도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제 취미나 뭔가 호불호를 되게 분석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뭔가 알아가려고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생활을 할 때 대외 활동을 예를 들어 하나를 한다고 쳐도 그 대외 활동을 했던 경험에서 나는 어떤 게 재밌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대외 활동할 때 콘텐츠를 직접 내가 만들어 보는 게 재밌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뭐 대면을 하면서 홍보하는 게 재밌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모든 내가 하는 경험들에서 어떤 게 내가 재밌었고 어떤 건 별로였는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그냥 수야님이 얘기해 주세요. 대학교 때 뭘 좋아했어요? 저는 PPT 작업하고 글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전도 많이 경험해봤고 대외 활동도 정말 많이 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렇거든요. 야, 너는 그래도 뭐 처음에 그렇게 관심이 생겨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지, 나는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좀 찾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저도 뭐 처음부터 나는 이게 콘텐츠가 재밌고 뭐가 재밌고 이걸 알았던 게 아니고요. 처음 대외 활동을 한 것도 대학생이니까 막 뭐 열심히 많이 해야겠다, 스펙 쌓자 해서 그냥 했던 대외 활동들이 하다 보니까 재밌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게 진짜 재밌는지, 특히 뭐 취업 관련해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경험을 찾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해보고요. 관심이 없어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아니까. 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뭐 스펙업 같은데 카페 들어가서 대외 활동 공고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래도 내가 뭐 더 조금 더 흥미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그거를 봐서 지원을 해보고, 그래서 활동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뭐 그러면 대학생이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공모전도 할 수 있을 거고, 세계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고, 교환학생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관심이 없어도 한번 해봐라. 그거를 저는 조언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도 그게 대학교 초반, 뭐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처럼 수야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만약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채널을 보거나 목줄이 깔딱깔딱 할 때 이제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는 이미 하더라도 이제 좀 더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수야님이 하신 말씀은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봐야지 뭔가 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경험을 많이 해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당장 취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경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직무, 어떤 산업군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종이를 하나 꺼내서 오. 하해 자리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그거를 리스트를 딱 이렇게 써두고 써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해 자질이에요. 너무 좋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잘하는 거.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제가 진짜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직무도 저도 사실 마케팅을 완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취업 준비 당시. 그때 이제 도움이 됐던 방법은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했던 모든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록만 작성해보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도요. 뭐 아르바이트라도 모든 거를 다 적어보고 그 경험에서 내가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뭘 배웠는지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어떤 직무, 어떤 산업군이 나의 그 경험 그리고 내가 재밌었던 거와 어떤 연결이 될까? 그거를 보면은 좀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분석을 하는 거죠. 하해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소야님은 취업을 위한 정리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행동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경험 정리를 하면은 취업을 위한 경험 정리를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올리브영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경험을 취업의 어떤 직무 역량으로만 연결시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일단 빼고, 취업에 관련된 생각 빼고 지금 하해의 자를 일단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걸 직무하고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걸 생각해 버리는 순간 우리 생각이 그냥 고착화가 돼 버려요. 내 스스로 필터를 걸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지금 소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은 상관없이 하해의 자를 써보시고 거기에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연습들을 저는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씀하신 계속 도전했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도전했어요? 한 면접 경험이 한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일단 국내 외국계 뭐 해외 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면접 경험이 50에서 70곳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링크드인에서 뭐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내가 이 기업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도 면접을 일단 그냥 무조건 봤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왜 그랬어요? 일단 저는 면접에 사실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긴장감도 줄고, 그리고 면접을 많이 봐야 그 면접 실력도 늘고, 각 면접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런 것도 더 알 수 있게 되고, 매 면접에서 예를 들어 떨어졌다면 그런 왜 떨어졌는지를 복기를 하면서 좀 더 다음 면접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야님은 자기계획관화를 엄청나게 잘하신 거네요. 네. 면접을 두려워했는데 결국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했고, 지금 소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채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취업을 또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외에도 다 이제 그 관련된 회사에 면접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경험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번에서 70번 지금 면접 봤다고 했잖아요. 그거 엄청 많은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많은 취준생들 만나봐도 20번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 한국은 공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채 20번을 본다는 건 엄청난 면접 횟수거든요. 근데 50에서 70번을 봤다는 건 경험이 일단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면접을 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거를 면접을 못 봐요.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아요? 준비하기가 힘들어서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기가 힘든데 갔다가 내가 떨어지면은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보려고 해요. 자소서 퍼펙트하게 준비하고 스펙 퍼펙트하게 준비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50번 70번 봤다는 거는 일단은 부딪혀서 뭔가 거기에서 얻어내고 뭐 실행하는 그런 좀 스타일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땠어요, 솔직히? 맞아요. 저는 일단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당연히 저도 두려웠죠. 떨어지면 상처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전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일단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일단 역시 해봐야 한다. 왜냐면 면접을 보면서, 사실 면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뭔가 또 더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은 자꾸 늦어져요. 맞아. 그런데 완벽한 때가 없어요. 사실 완벽이란 게 뭐죠? 면접을 보기 위한 완벽한 준비? 완벽한 준비를 해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기회가 예를 들어 무슨 면접 정체가 나왔든 뭐 면접이 있든 오픈된 포지션이 있으면 일단 해보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면접을 일단 보는 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면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도 이 기업을 평가를 하게 돼요. 어느 순간. 너무 좋다. 어느 순간 면접을 정말 많이 보면요. 나중에는 그냥 마음도 편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저도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에 막 정말 취준 초반 때는 막 면접관이 너무 두렵고 뭔가 내가 나만 평가받는 기분인데 대부분의 그런 한국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이 보다 보면 나도 여기를 평가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면접관이랑 얘기하는데 이 회사 혹은 이 사람 나랑 결이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너무나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게 우리가 빨리 드세요. 편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불관계에 우리가 되게 놓여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취준생들이. 왜냐면 우리가 의뢰 포지션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소야님이 왜 지금 그 점들을 잘 연결시켰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느꼈어요. 마인드 자체가 일단 남들한테 끌려가는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갖고 가는 거고 그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선택과 기준이 분명히 밑받침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평가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고 뭐 본인만의 방향이 정확하다면 저는 그 길을 가면은 답이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고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수야님이 생각했을 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나이를 떠나서 딱 맞는 회사와 직무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특히나 취업 준비를 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무작정 엄청 많이 이력서 다 넣어보고 이렇게 뭔가 무분별하게 내가 정말 이 회사랑 이 직무가 맞을지 몰라도 막 이렇게 그냥 다 지원해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서를 쓸 때 면접을 보기 전에 그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석을 하면서 정말 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 내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깊게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무분별하게 취업 준비를 할 때 많은 곳을 기업을 뭐 제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 기업도 어느 순간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 취업을 하려고 여기 왔네. 우리 기업이 진짜 관심이 있고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것도 느낄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뭔가 내가 이 일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곳을 분석하다 보면 그런 곳이 아무래도 취업 합격 확률도 높고 그리고 막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합격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이 말씀 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정말 많이 떨어져 봤는데 또 면접관으로서도 있어 봤어요. 스타트업에서. 그러면서 느낀 거는 내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회사와 나 혹은 그 매니저와 나 일하는 그냥 결이 달라서 불합격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1편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수야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취업하다가 또 꼭 취업이 아니라 뭐 다른 뭐 고민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튼 시간 내주신 수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